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여의도 펀치 오늘의 첫 번째 주제어 보고 오겠습니다. 네, 4.7 재보궐선거가 오늘로 정확히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후보 등록도 시작됐고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선거 승패를 판가름할 수도 있는 각종 변수들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권 단일화 진통을 겪고 있는데 과연 셋이 될까 둘이 될까? 물론 당선권으로 분류되는 유력 후보를 말하는 겁니다. 군소 후보들까지는 더 많이 있지만 서울시장에 지금 3명이냐, 2명이냐, 삼자구도냐, 양자구도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키는 범야권에서 쥐고 있는데 오늘 오전만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발이 됐다가 다시 수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가 협상을 재개한다고 하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정확한 가닥이 나온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오전까지만 해도 이제 불발이 됐었는데 예. 점심 이후에 안철수 대표가 또 결단을 하셔서 수정안을 받아들이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물리적인 이제 시간상 내일이 후보 등록 마지막인데 내일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고요. 사실은 후보 등록 전에 이제 단일화가 되면 투표 용지에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 이름만 찍히게 그렇죠. 되는데 예. 지금 어쩔 수 없이 29일 그 투표 용지 인쇄 전까지 이제 단일화가 되면 두 분의 이름은 나란히 찍히지만 이제 한 분은 무효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좀 안타깝긴 하지만 29일 전에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야 되는 것이 저희 범야권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야권 입장에서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이제 좀 어려워졌고 그 차선을 좀 기대하는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여권에서는 어제 박영선 후보가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 결과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파트너 상대방을 기다리는 상황인데 그래서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이 상황들 민주당에서도 이 상황들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을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우리 정치사에서 여러 번의 단일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2002년부터 최근에 2012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여야 간의 단일화나 선거연대, 정책연대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야권의 단일화를 보면서는 저는 굉장히 예전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후보를 상대로 직격탄을 날리거나 네. 어차피 단일화가 돼야 되는데 또 상대 당의 당 대표를 상대로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는 이런 단일화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다 이렇게까지 네. 표현을 쓰셨어요. 네. 저런 이런 걸 보면서 아니 천만 서울시를 책임지겠다고 단일화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 있는데 이렇게 상대 후보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그런 결점을 지적하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걸 보고서 굉장히 좀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 민주당은 먼저 조정훈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네. 여러 가지 조정훈 후보의 굉장히 참신한 혁신 정책을 수용을 했고요. 또 김진애 후보와도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치면서 김진애 후보가 또 도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정책적 생산적인 과정을 거쳤다라는 말씀을 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권은 비교적 단일화의 과정들이 경선 과정들이 좀 순조롭게 이어져온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은 시끌벅적하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종인 위원장의 안철수 대표에 대한 발언을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은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주도권을 갖기 위한 어떤 비대위원장 당 대표의 어떤 전략이냐 아니면 정말 인간적으로 싫어하는 거냐 이런 분위기는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직접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제1야당으로서 저희한테도 분명히 경쟁력 있는 오세훈 후보가 있기 때문에 그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조금 적극적으로 표현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저희 지금 4시에 우리 초선 의원들이 의총을 엽니다. 이 단일화 과정에서 정말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58명의 당내 초선들도 이 기회가 된다면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국민들도 저희를 지지하시는 범야권을 지지하시는 많은 국민들도 단일화 꼭 성공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주시기 때문에 네. 저희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권에서는 삼자구도, 양자구도 바라는 게 있을 텐데요. 뭐 사실 예상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좀 만약에 이 단일화가 불발돼서 삼자구도로 치러진다면 확실히 좀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겠다 이런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습니까?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분석인데요. 네. 단일화가 저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될 될 것이다. 것이다 생각을 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도의 문제라기보다도 구도도 굉장히 선거에서 중요합니다만 여러 가지 서울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 과연 뭔가 지금 서울에서 많은 시민들이 인구가 좀 감소도 하고 여러 네. 가지 부동산의 공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는 후보들이 나오느냐 이런 정책적 경쟁의 장이 되어야 된다 선거는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차원에서라면 2자 구도든 3자 구도든 더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하는 구도가 국민 여러분들 또 서울 시민 여러분들에게는 다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에는요, 각 후보들 간의 유력 후보에 대해서 특히 이 네거티브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어떤 선거에서도 흔히들 봐왔던 상황들인데 제가 참 요약을 해드리면 박영선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일본의 아파트 보유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도쿄 시장이 더 어울린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내곡동 땅에 대한 그 처가 땅에 대한 셀프 보상 이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또 후보직 사실이면 사퇴하겠다고 했더니 그것 또한 여당에서는 이제 또 비겁한 변명이다라고 오늘 또 입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부산의 이제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는 LCT 분양에 대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늘 따라다니던 이른바 철새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좀 나열을 해봤는데 그 외에도 각종 언론 보도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네거티브 공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이 여야의 지금 선거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네거티브 공세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어떤 영향, 어떤 파급 효과를 낳을 것인지 아니면 역효과가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LH 투기 의혹 사건으로 인해서 그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분노하고 계시고 이런 공공의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사건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의사가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기 신도시 때 한 130명 정도가 구속됐더라고요. 네. 2기 신도시 때도 많은 수 한 20몇 명이 구속됐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에 쌓여있던 부동산 관련된 적폐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공공의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또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그런 문제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국민들의 여망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세훈 후보나 우리 또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저도 어제 부산 LCT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있는 분들 그리고 또 많은 부산 시민들도 놀라셨을 거예요. 박형준 후보가 LCT에 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그 따님까지 해서 그 LCT에서 가장 좋다는 그리고 가장 전망이 좋다는 그런 층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21억 프리미엄 1억 원을 주고 한 21억 주고 샀는데 작년 실거래가로 벌써 35억이 됐습니다. 네. 호가로 40억을 부른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특혜 여러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이 구속됐고 여러 부산의
정관계 인사들이 구속됐던 LCT, 부산 시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분노를 가지게 했던 사건의 현장에 우리 박형준 후보가 사신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고요. 예.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의 정보를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번 LH 투기 사건에서 나타나는 예. 국민들의 정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직접 본인 아내가 가지고 있던 땅이 예전 재임 당시에 그 부동산 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는데 예,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35억이나 되는 보상을 받았다라는 그런 사실들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본인이 했던 말들이 계속 거짓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구 지정이 노무현 정부 때 됐다든지 뭐 네. 몰랐다든지 뭐 다 이런 것이 그 재산 공개 과정에서 있었던 것인데 이런 문제들을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문제다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황보승 의원께 이제 반론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황보승 의원이 또 생각하는 어떤 이번 네거티브 공세에 있어서의 변수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론을 좀. 네, 부산 듣겠습니다. 선거에 있어서 민주당이 뭐 많이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네거티브 흑색 선전 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갑자기 끄집어내서 공격하는 것이 사실은 정치의 금도를 좀 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2년 전에 MB 그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을 들고 나와서 국민들이 이게 정치 공작이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별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갑자기 이제 4년 전에 이미 수사받고 처벌받을 거 다 받은 사건인 LCT 특혜 분양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캠프에 있는 모 본부장이 언론사 뭐 본부장 출신인데 이분이 특혜 분양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정상적으로 청약을 통해서 분양을 받으셨거든요. 그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박형준 후보가 이제 올 3월에 1가구 2주택을 하지 않으려고 이제 작년에 분양을 받고 입주를 못 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입주를 하시면서 1가구 1주택이 되셨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지금 LCT에 사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좀 과한 해석이신 것 같고요. 물론 뭐 LCT가 정관계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지만 부산을 또 대표하고 상징하는 주거지입니다. 거기 많은 우리 부산 시민들이 살고 계신데요.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우르르 찾아가셔서 후보자의 집까지 어딘지 조사를 하시면서 거기 이 아파트 자체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그 주민들께서 굉장히 불쾌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리고 분양을 받고 정상적인 뭐 딸도 소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딸도 정상적인 분양을 통해서 예. 프리미엄을 일부 주고 2015년에 소유를 하고 이제 입주를 한 아파트이고요. 후보자가 작년에 뭐 21억 주고 사서 지금 35억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가격 오른 것은 후보자 때문에 오른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하는 과정에 시세 차익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이 너무 그 흑색 선전을 많이 하시고 마치 박형준 후보가 여기에 어떤 비리, 특혜를 받은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이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관련해서는 이 땅이 1970년도에 그 장인어른이 사망하심으로 해서 부인이 상속받은 땅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본인이 시장 시절에 그게 지구 지정하는데 이제 관여를 했냐 안 했냐. 그래서 보상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문제인데 2010년도 선거할 때 이미 한명숙 총리 쪽에서 이걸 그 후보 쪽에서 지적을 하셔서 다 일정 부분 해명이 되었고 그 과정을 넘어서 당선까지 되셨거든요. 그리고 뭐 자꾸 말이 바뀐다 이러시는데 처음에 국민 임대주택 지구였다가 보금자리 지구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예. 이게 국토부에서 하는 일이지 서울시장이나 SH가 하는 게 아니라고. 서울시장이 하는 일이죠. 네,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였기 때문에 서울시장 우리 법령상에 서울시장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3기 신도시 할 때 그 국토부에서 김현미 장관은 그린벨트를 좀 풀자고 했었었는데 박원순 전 시장이 굉장히 반대를 했던 게 뉴스에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거는 법령에도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오늘도 공개되었지만 서울시장을 직인이 찍힌 공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건 근데 이제 명확한 당초 사실의 지구 문제입니다. 지정은 국토부에서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협의를 하도록 돼 협의를 있어요. 하는 범위도 주택 공급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뭐 이런 범위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지. 아니, 그 문제는 그렇지 그건 않습니다. 이제 제가
일단 그 오세훈 후보의 해명 자료, 2010년 당시 해명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박영선 후보가 지금 도쿄에 집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남편 명의기는 하죠. 근데 그 위치 자체가 미나토구의 아카사카에 있는 사초메 가장 역세권 중심지의 호화 아파트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LH 투기 사건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해가지고 집 사는 거를 진짜 희망을 포기하고 사는 와중에 박영선 후보는 얼마 전까지 우리 또 장관직을 수행하셨던 분이고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 인사 중에 한 분이신데 이런 분이 도쿄에 집을 소유하고 계시고 도쿄에 세금을 낸다. 이것은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자아내는 부분이고요. 뭐 저희가 판단하기보다는 서울 시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박상혁 의원께 제가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박영선 장관 남편분이 이제 박영선 후보요. 예, 박영선 후보의 남편분이 도쿄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언급한 것이 굉장히 저는 오히려 자충수라고 생각해요. 그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즉 지금은 다 밝혀진 BBK 사건 기억나시죠? BBK 사건 때 박영선 후보가 굉장히 선봉에 서서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박영선 후보의 남편이 국제 변호사인데 사찰 등 굉장히 심한 탄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일본으로 가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그 렌트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일본은 뭐 워낙 아파트값이 비싸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구입하게 됐다라는 건데요. 결국 뭐 BBK 사건은 우리 밝혀져서 지금 MB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다 우롱했던 BBK 사건에 그래서 최일선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걸로 인해서 탄압을 받아서 남편이 활동 무대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사건인데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권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분이 거기서 활동하시는 국제 변호사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거기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을 이번 문제의 핵심은 결국 공공의 정보를 이용한 것이냐 또는 권력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시대 정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해명의 말씀 올립니다. 근데 이게 마치 MB 정부에서 사찰을 해서 그것 때문에 국제 변호사로 활동할 수밖에 없고 도쿄에 집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일본으로 것도 옮기신 거 맞아요?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 얼마나 지났습니까? 왜 한국 다시 안 돌아오십니까? 문재인 정권인데요. 그게 도쿄에 집 소유하고 계신 변호사들이 어떤 그 변명은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박형준 후보의 LCT나 내곡동 뭐 사건에 대해 그 뭐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도 자꾸 공공의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한 것 같이 LCT 이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 사건과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박형준 캠프의 수석 대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박형준 후보와 LCT의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공공 정보 이용이라든지 불법 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동근 의원님께서 무슨 대마도 뷰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부산 시민들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계십니다. 부산 전체에서 대마도가 보입니다. 마치 대마도 뷰를 부산 사람들이 보고 그게 무슨 친일인 것처럼 또 친일 프레임을 이렇게 짜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이런 공세들이 지금 20일 뒤에 어떤 파급력을 갖게 될지 아니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효과가 날지 그 부분들은 이제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인데요. 또 한 가지 어제 이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입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어제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었고 오늘은 이제 사과가 공식적으로 나오고 어제 뭐 박영선 후보도 관련돼서 사과가 있었는데 이게 또 사실에 기인하지 않는 좀 무리한 공세는 이게 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안들이 과연 이번 선거에는 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그런 촉발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박상혁 의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예, 어제 그 피해자가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어제 그 현장에서 지도부가 있었는데 우리 네. 많은 기자분들께서 그에 대해서 좀 의견을 물어오셨는데요.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현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바로 내용을 파악하시지는 못하셨던 상황이고 오늘 차분하게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을 오늘 아침에 김태현 대표께서 주셨죠. 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그동안 당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었다. 특히 이제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돼서 혹시 더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당이 분발해서 그런 점들을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번 선거가 이렇게 치러진 점에 대해서 뭐 우리 민주당은 그전에 여러 가지 입장을 냈습니다마는 항상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 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예. 결국 이번 선거를 통해서 책임지는 모습은 과연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결국 더 서울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서울의 혁신을 더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예. 이런 부분을 더 국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선택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후보를 내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은 그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예. 더 적극적으로 서울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그런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돼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발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것이 뭐 당의 기조이고 예.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는 하되 그리고 서울시의 과거보다는 미래에 좀 더 좀 밝은 것들을 약속하겠다. 뭐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좀 입장이 다를 것 같은데요. 이거 어제 기자회견 이후에 당 분위기는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피해자가 이 선거를 20여일 놔두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언론 앞에 서서 본인의 피해를 그리고 또 사과를 받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과를 해서도 벌써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물론 한 건 다행이지만 너무 시기적으로 늦었다라는 사과 자체는 여러 번 있었죠. 생각이에요. 네. 그건 이제 피해자가 그게 진정한 사과라고 느꼈으면 이렇게 언론 앞에 쓰지 않으셨겠죠. 피해자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당원을 바꾸고 후보자를 내고 또 본인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면서 예. 2차 가해를 방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박원순 전 시장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지 않고 고발한 거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방어권을 행사하셨으면 본인이 더 이렇게 그 본인의 피해가 더 세상에 제대로 알려졌을 텐데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피소 사실을 이렇게 먼저 흘림으로 해서 이 뭔가 방어할 시간을 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인순 의원님에 대해서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이런 표현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사실 그 피해자가 발표하고 나서 10시간이나 지난 후에 박영선 후보께서 페이스북으로 입장을 내셨고요. 그리고 피해 호소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단어를 만드는 데 앞장섰던 민주당의 여성 의원님들 남인순 의원님 또 진선미 의원님 같은 경우 두 분은 공동선대본부장이고 고민정 의원님 대변인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또 사실은 제대로 사과를 받았다고 할지 저는 뭐 직접 묻지는 않겠지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예. 하고요. 김태현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하루가 지난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피해자의 말씀을 들어보면 본인에게 그런 어떻게 보면 2차 가해를 하고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당에서 또 당원까지 개정하면서 후보자를 낸 당에서 시장으로 이제 당선이 되신다면 네. 본인은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은데 제대로 복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여러 차례 사과하셨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이 위력에 의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신 분을 집권 여당에서 제대로 보호하고 제대로 사과하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타난 증거 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영선 후보는 본인이 다 짊어지겠다.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니고 내가 다 짊어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도 좀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돈된 입장을 정확하게 내는 것이 중요하지 뭐 바로 기자회견이 있다면 즉답으로 답변을 그리고 그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보다는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 당을 대표해서 김태현 대표께서 하신 거고요. 또 박영선 후보가 본인이 이제 정 후보기 때문에 결연한 자세로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지는 자세로 다 짊어지겠다라는 입장을 내시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진정성을 우리 뭐 야당뿐만 아니라 피해자께서도 좀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민들 여러분께서도 혹시 더 민주당이 부족하면 그런 점들은 더 앞으로도 더 뭐 또 질책을 해주시면 더 달게 받고 앞으로도 더 부분적으로 또 보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민주당 아까 우리 박 의원님께서 서울시의 발전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겠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책임지는 자세는 당초 당원대로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이 예.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932억의 보궐선거 이번에 비용이 드는데 그중에 서울, 부산 성비위 사건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이 보궐선거에만 824억 원이라는 국민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이 당원을 만드셨는데요. 그때는 아마 이제 저희 당 쪽에서 이 결격 사유가 있어서 보궐선거를 하는데 후보자를 낸 것 때문에 이 당원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진정성 있게 지키셔야 되는데 예. 상황이 바뀌니까 당원을 바꾸셨거든요. 그걸 보고 어떤 국민이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할지 책임을 진다고 생각할지 저는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당원이라는 것은 당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총합이니까 예. 그런 것들을 당원들을 통해서 얘기하신 거고 또 그렇게 따지자면 탄핵을 통해서 네. 대통령이 물러났는데 후보 박근혜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예. 물러나고서 후보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더 큰 그것도 심지어 탄핵을 통해서 예. 본인들 스스로가 탄핵을 하신 데 참여했었어요. 예. 그렇게 따지자면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는 내지 말았죠. 알겠습니다. 저희는 과거를 당원에 거슬러 그런 오르면 규정이 없어서. 이게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20일 남은 재보궐선거 저희가 몇 가지 변수에 대해서 두 분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밖에도 여러 변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변수가 불거질지도 모르고요.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현명하게 두 분의 말씀 참고하셔서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펀치 민주당의 박상혁 의원,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